저걸 안 살 수가 없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냥 대략 봐도 한 3, 40개 되는데. 네. 3, 40개 3, 아니라 40개 더 돼요. 100개. 여기서만 아, 보여도 요게 그냥 요 가지에만. 예. 맞죠. 이게 착과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네, 싸다가 착과가 많이 싸다가. 됐죠. 여기는 착과가 정말 많이 됐고, 여기는 이제 다시 봉지 씌우면서 더 솎아내요. 지금 이거 많거든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예상보다 지금 착과가 많이 되신 거죠? 착과가 작년에 거의 비해서 나무가 이제 성목이 되고 가고 상황인데 작년보다 거의 한 50%에서 60% 착과량이 많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과일에 보면 배설물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여기는 수지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배설물이 나온 과일, 이게 이제 복숭아 순나방 피해고, 네. 이제 특별히 이 안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이제 복숭아 순나방, 심신나방 두 가지인데, 심신나방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배설물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깔끔하죠. 구멍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나방, 심신나방을 구분합니다. 구분하세요. 네. 속상하죠. 그리고 순나방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봉지를 쌓아놔도 바로 여기 산란해서 들어가요. 봉지 밖에다가 산란을 한 거예요? 봉지 밖에 뚫고 산란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순나방은 배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피해가 큰 충이 복숭아 순나방이에요. 복숭아 순나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에 봉지를 벗겨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 순나방 유충이, 이 안에를 잘라보면 이 안에는 이제 유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복숭아는 저녁에 불 꺼놓고 먹으라. 아, 벌레가 많으니까. 단백질이 있죠. 벌레까지 같이 식용할 수 있어요. 이 순나방은 농약 중에 제일 뭐 이렇게 방제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농약으로 살포를 했을 때? 보통 농약은 방제가가 80%, 85% 이상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네. 복숭아 순나방을 이제 농약으로만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1세대, 2세대 지나고 벌써 여기도 신초 피해가 많은데, 여기도 보통 10일 간격 방제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약제 살포만으로는 순나방을 잡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적으로 교미교란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요즘에는 복숭아 순나방, 순나방 부치, 그 다음에 심신나방까지 교미교란시켜서 산란을 이제 못하게끔. 그래서 교미교란제를 이제 효과적으로 보조제로서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시면 복숭아 순나방을 방지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고, 특히나 또 이제 어린 묘목도 심어 놓은 데는 주지나 부주지를 순나방 피 받으면 잘 안 곤란하죠. 수영이 틀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가일수록 거기에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순나방 방제만 하는데, 순나방 약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미교란제를 같이 설치하면서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풀이 있어야지만이 응애나 이런 부분들의 방제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 가원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게 되면 여기 안에 풀에 서식하고 있는 충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나무에 이제 응애 피해가 나오게 되면 응애는 방제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자연 생태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풀을 어느 정도 놔두면서 여기 있는 풀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예측이나 이런 걸로 베줄 겁니다. 아, 그리고 나무 주변에만 그냥 딱 나무 바닥만.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링클러로 해서 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료를 그냥 잎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물에 녹여서 같이 물 줄 때 뿌려주도록. 그래서 황산가리를 여기 복숭아밭에서는 10일 간격 아니면 2주 간격으로 이제 황산가리 수용성 비료를 물에 녹여서 뿌려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응애나 이런 아이들은 여기에 살게끔. 네. 요즘 응애도 약 많이 치시더라고요. 치는 그 시기가 응애 있으니까. 발생이 많고요. 응애는 한 번 방제하고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체계적으로 계속 방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겨울철에도 응애하고 깍지벌레 때문에 사실은 동계방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복숭아밭에서는 기계유제를 지금은 권장하지 않거든요. 복숭아는 기계유제하면 또 수세가 더 떨어지고 최근에 장마가 길어지고 또 비양이 많기 때문에 복숭아는 과습 조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계속 매년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어떻든 나무 뿌리에 여러 가지 과습 조건에서 수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계유제가 들어감으로 해서 오히려 충 방제보다는 나무에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열매 수확처 지금 이거는 다 익었어요? 다 익었고 우리가 이제 복숭아를 수확할 때 그냥 당기게 되면 꼭지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수확할 때도 옆으로 이제 살짝 돌려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이 꼭지가 네. 그대로 다 붙어 있도록. 있도록. 그래야지, 열매 상품성이 더 유지가 그쵸. 된다고 봅니다. 네, 꼭지가 그래서. 떨어져 버리면 금방 거기부터 마르거나 무르더라고요. 그리고 잘못 따게 되면 이 껍질이 벗겨져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상품성이 저하가 되죠. 자, 색깔이 이쁘죠. 네. 지금 이제 이 복숭아가 7월 이제 10일 전후에서 나오는 금황이란 품종입니다. 황도. 금황. 예, 최근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일 반응을 얻고 인기가 있는. 많죠. 지금 제가 여기서도 단 냄새가 나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장마철이라 참 당도가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나오는 품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추천할 만한 품종이고 좋은 품종이라고 봅니다. 다시 제가 따볼까요? 네, 마음에 드는 거 딱 손에 딱 잡아가지고 손에 좀 잡힌다 크다. 지금 이제 이미 기존에 1차로 땄거든요. 큰 이거 것들은 많이 크다. 땄기 때문에 네,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예, 돌려서 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제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껴서 잡아 하면- 당기시면 돼요. 오, 꼭지가 저 빠졌어요. 꼭지가 빠졌어요? 네, 쏙 빠졌어요,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빠지면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 죄송해요, 전 전문가가 수학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예뻐요. 복숭아, 그쵸? 시골에서 닿네. 먹는 재미는 이제, 네. 여기 이게 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쑥이에요, 쑥. 여기 있는 쑥들은 과거에 쑥떡이나 이런 것들도 해서 먹었던 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쑥을 위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한 풀 가지고 것을 해서. 이걸로 해서 이제 닦으시면 돼요. 오! 그러면 복숭아의 털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어봐야지, 이제. 그냥 이건 안 벌어져요. 이건 벌어지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세요. 이제 현장에서 먹는 느낌? 다 했어요? 네, 과육이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정도예요. 전 약간 물복과 딱복의 중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옆에 체리나무, 두나무. 체리나무 이제 심으셨던 거. 이거 언제부터 이제 수확하실 수 있어요? 열매는 몇 년? 올해도 몇 개 달렸어요. 와. 올해도 좀 따먹었어요. 사과, 이제 올해 2개 샘플 달려놨고. 사과나무. 이렇게 다리가. 여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2년 됐다고 안 믿을 거예요. 작년에 네. 심었다는 게 작년에 심어진 건데, 이미 수영이 다 형성이 됐어요. 네, 이제 수영을 잡아가면서. 엄청. 여기는 새로 생긴 딱 과원 같아요. 깨끗하고. 네, 새로 이제 네. 제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일이 많아요. 여기도 잎이 깨끗하죠? 네. 여기도 약재는 조금 전에 거기 봤던 포장하고 똑같이 항생제는 안 쓰시고. 네, 항생제 제로 맑은 아연 보르덱 위주로 해서 세균 구멍병 방지하고 관리한 포장. 이거 밑에다가 요거 깔으셨네요. 왜냐면 나무 바닥에 주변에 이제 풀이 나게 되면 네. 일단은 나무하고 이제 경합 관계도 있고 풀 작업이 힘들어요. 네. 신경 예측이나 예측이 작업을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은 차라리 이거 씌워주는 게 농작업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제초 메탈을 씌워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살구나무는 이제 새로 제가 접목을 해서 올 초에 접목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접목하셨어요? 기존에 복숭아나무 실생묘에다가. 나무 복숭아에 접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있어요? 살구나무 복숭아에다가 접을 하면? 아니, 원래 살구나무를 복숭아에 원래 접목을 해서 키워요. 묘목업자들도. 네. 이 아래는 복숭아고, 네. 올해 봄에 우와. 이제 복숭아, 여기다 살구를 접목을 해서 제가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비닐을 이제 한 열흘 전에 벗겼거든요. 네. 비닐을 벗겨줘야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살구를 네. 따먹고 싶어서 네. 몇 주 접목을 실시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재밌어요. 네. 살구도 할 수 있고 자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복숭아도 보고, 살구도 보고, 자두도 보고, 매실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접목만 하면 되니까. 네. 같은 헷갈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복숭아 지금 자두, 매실 이렇게 집에 있는데 체리 자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봐서 대목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어떻든 복숭아나무 여기 열간이 여기는 7m, 8m거든요. 네.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안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열간이 8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8m인데 나무가 저렇게 자랐으면 벌써 저 나무는 거의 3m, 그쵸. 4m 자란 거예요. 네. 지난해 심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토양을 어떻게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고랑을 이 밑에다가 돌이나 이런 거, 여기 과수원에서 나왔던 돌을 네. 다 이 가운데 고랑 밑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배수가 잘 이쪽으로 되게 다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나무에 습해 피해를 안 받도록 최소한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가운데서. 물이 요 가운데로 이렇게 다 내려오게끔. 그렇죠. 되어 나무에서 피해, 이렇게 물 자체가 네. 내가 관수를 하는 거 외에 일반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최대한 나무 근권 주변에서 물이 오랫동안 정체하지 않게끔 네. 물이 비가 오면 내려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가 여기는 조금 높고 나무 네. 있는 곳은 중간이 낮고 다시 또 조금 높아지고 이렇게 과원을 다 조성을 하셨네요. 일부러 계획하고 이렇게 조성하신 거죠. 그렇죠. 과원은 원래 계획적으로 네.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오래 전부터 이론적으로 도면 그려가면서 계획을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업자들한테 무작정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설계도를 주고 농가가 작업 지시를 시키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깊어지면 나중에 농작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두둑을 그렇다고 넓게 짓지는 않고 완만하게. 내년도 복숭아가 너무 또 기대돼요, 선생님. 내년도 되면 거의 나무가 꽉 찰 거예요. 네. 사람도 몸짱이 있듯이 이 네. 나무 수영은 주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나무를 그렇다고 해서 뭐 분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햇빛이 최대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 간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수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나무가 크면 어느 정도 유인 작업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수영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크게 뭐 묶은 것도 없잖아요. 네. 자연 방임 상태인데도 어느 정도 수영이 좀 틀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유인 작업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틀을 딱 잡아 나갈 때.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해를 받는 과원이에요. 지금 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해를 저쪽에서 받고 해가 들어서 저희 네.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네. 해여서 네. 여기는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네. 어쨌든 복숭아 과수원 어떤 과수를 하더라도 최고인 과수. 네, 여기가 과수원짜리로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적지적작 사자성어 있잖아요. 적지적작의 가장 기본이에요. 물 빠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네. 뭐 양분을 주고 뭐를 하든 염료도 안 생기고. 그렇죠. 네. 모든 과수에서 물 빠짐은 기본이에요. 물 빠짐이 안 되는 토양에서는 어떤 과수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오래된 과원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물 빠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SS기나 이런 것을 쉽게 이용을 하는데 SS기를 이용하면 물리성이 안 좋아지죠. 떨어지죠. 계속 토양 자체가 네. 다져지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장마철에도 농약 방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SS기를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퀴 자국이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장마철 지나면서 뿌리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안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커가는 상황이 되죠. 또 요즘에는 그래도 농사를 다 대형으로 이렇게 짓는 추세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으시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복숭아 가운 같은 경우는 열간을 넓게 가야 되는 이유가 가운데로 SS기가 다니더라도 그 발자국이 바퀴 자국이 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래서 과수원의 열간을 이제는 넓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SS기가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SS기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녀도 뿌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네. 네. 뿌리가 뻗어나가거나 아니면 뿌리 주변부 근권을 그렇죠. 해치지 않는 조건이 되는 나무 거죠. 주간부에서 성목이 되더라도 보통 뿌리가 1.5m 정말 많이 뻗어봐야지 요즘에는 2m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네. 열간이 8m면 뭐 SS기 2m 폭 다닌다 하더라도 근권의 뿌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열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은 좀 젊히더라도
열간은 넓게 가는 게 기본이죠. 요즘에 복숭아가 예. 수익성이 좋은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름철에 대표 과일인데 수익성도 좋긴 한데 요즘에 기상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도 쉽지 않죠. 재배는 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처를 잘 하는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 어떻게 열심히 매일매일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도 해야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이거는 고민하고 네.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라서. 네, 여기도 통풍이 아주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나무 이파리를 보세요. 나무 잎을 보면 깨끗하잖아요. 네. 올해 그런 바람 불고 있어도. 천공병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존에 원래 여기 농가야 재배했을 때는 천공병이 심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천공병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천공병이 항생제 없이 관리를 하셨다는 게 제일 놀라운 거. 항생제 제로. 네. 여기는 항생제 제로인 농장. 그러면 그거는 과일을 판매하실 때도 우리는 항생제 안 쓴 과일이에요 할 때 정말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혹시 브랜드 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예? 무항생제 축산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농업도 복숭아 같은 경우도 무항생제 농산물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재배한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농약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 어쨌든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만 나무를 키우는 것은 농가의 몫입니다. 네. 그만큼 관리를 잘 해주고 하면 애들이 효도합니다. 네.